김대호TV의 민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동시이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를 풉니다. 21번 동시이행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 잔대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자, 21번 동시행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에 가름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에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채권은 공사 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채권에 한한다. 도급인의 손해배상 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수급인의 공사금 채권은 공사 잔대금 채권 중 위 손해배상 채권액과 동액의 금원뿐이고 그 나머지 공사 잔대금 채권은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21번 동시행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2번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하면 틀린 문장입니다. 자,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자, 21번 동시행 항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자, 2번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면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므로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게 틀린 문장입니다. 자, 해설을 보면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된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로 압류채무자로부터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고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에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고 제3채무자는 그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가 맞는 문장입니다. 자, 21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정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정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선이행 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4번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 21번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3번 계속적 거래 관계에 있어서 재화나 용역을 먼저 공급한 후 일정 기간마다 거래 대금을 정산하여 일정 기일 후에 지급받기로 약정한 경우에 공급자가 선이행의 자기 채무를 이행하였으나 이미 정산이 완료되어 이행기가 지난 정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급자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정기의 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선이행 의무가 있는 다음 기간에 자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이다. 자, 4번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부가가치세를 매매대금과 별도로 지급하기로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매대금 전부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동시행의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자, 5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매수인이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를 인수하여 그 채무금 상당을 매매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특약을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도인의 근저당권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동시행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자, 이상 민법 및 법무사 시험 대비 동시행 항변권에 관한 문제를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